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더 신중해지고 조심스러워지기 마련인데 사실 60이 넘으면 이제 남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아직도 사회적 시선이나 가족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을 내가 잡고 진짜 하고 싶은 걸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60 이후의 인생은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6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 거침없이 살아야 한다는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바꿔 나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봐요. 여러분, 준비되셨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째, 남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다. 살면서 우리는 항상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죠. 학생 때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눈치를 받고 사회에 나와서는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자식을 키우면서는 부모로서 어떻게 보여야 할지 고민했고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걸 포기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60이 넘었고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맞추며 살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어떤 분은 주변에서 나이에 맞게 행동해야지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자신이 원했던 옷을 입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며 멋지게 살고 있어요. 또 다른 분은 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늘 나이 들어서 무슨 여행이야 라는 말을 들었는데 결국 용기를 내서 세계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어떤 분은 60세에 대학에 입학했어요. 20대 학생들과 어울리는 게 처음엔 어색했지만 오히려 세대 차이를 넘어선 새로운 배움의 기쁨을 느끼며 너무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더 이상 남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합니다. 주변의 기대에 맞추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즐기세요. 둘째, 하고 싶은 일은 지금 당장 해야 한다. 우리 모두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그 나중이라는 시간은 결국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60이 넘으면 시간은 더 소중해지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미루지 않고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생각만 하다가는 결국 못하고 후회만 남을 수도 있거든요. 한 분은 평생 기타를 배우고 싶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왔어요. 그런데 65세가 되어 이제 더 미루면 안 되겠다고 결심하고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죠. 지금은 작은 공연도 하며 삶에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여성분은 미용에 관심이 많았지만 직장 생활과 가정에 치여 한 번도 도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60세에 미용사 자격증을 따고 지금은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70세에 스카이다이빙을 도전했어요.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지만 본인은 살면서 가장 짜릿한 순간이었다며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었고 최고의 경험이었다고 말합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영영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는 걸 기억하세요. 셋째, 돈은 쓰려고 있는 것이다. 돈을 벌고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아끼기만 하다가 결국 후회하는 경우가 많죠. 돈은 결국 내가 즐기기 위해 있는 것이지 남겨두기 위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어떤 분은 평생 절약하며 살았지만 정작 건강이 나빠져 여행도 못 가고 돈만 남았습니다. 가족들에게 돈을 남겨줘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은 늘 뒷전이었지만 결국 그 돈을 쓰지도 못하고 병원비로 대부분 날려버렸죠. 또 어떤 분은 자식들에게 돈을 다 주고 본인은 검소하게 살았는데 정작 자식들이 그 돈을 허투루 써버려서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반면 65세에 유럽 여행을 떠난 한 분은 이제야 진짜 사는 것 같다며 너무 행복해 하셨죠. 이분은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벌었던 돈을 나를 위해 써야 하는 거였구나라고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돈을 모으는 것도 좋지만 나를 위해 아낌없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니까요. 돈을 모으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제대로 쓰는 삶이 진짜 가치 있는 삶입니다. 넷째, 건강이 최우선이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됩니다. 하고 싶은 게 많아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60 이후에는 건강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합니다. 어떤 분은 퇴직 후 자유를 만끽하려 했지만 건강을 챙기지 않아서 오히려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반면 60세부터 꾸준히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개선한 한 분은 70세에도 등산을 다니며 건강한 삶을 즐기고 있죠. 또 다른 분은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작은 생활 습관만 바꿔도 훨씬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며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미루지 않고 지금부터 챙겨야 합니다. 다섯째,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직장에서도 은퇴하고 자녀들도 독립하면서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좁아지죠. 하지만
인간관계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넓혀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분은 60세 이후로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삶의 활력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등산 모임에 가입해 주말마다 함께 산을 오르며 인생을 더 활기차게 보내고 있죠. 한 분은 온라인 모임을 통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며 젊은 감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관심 있는 모임에 가입하거나 취미를 살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여섯째,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두뇌도 활성화되고 삶의 질도 올라갑니다. 60 이후의 배움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삶의 즐거움을 찾는 과정입니다. 한 분은 65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지금은 개인 전시회를 열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외국어를 배우면서 해외여행의 즐거움을 2배로 늘렸어요. 또 어떤 분은 70세에 코딩을 배우며 손주들과 함께 앱을 만들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것도 좋지만 직접 몸으로 배우는 활동도 추천합니다.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일곱째,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60 이후에는 과거의 목표가 아니라 앞으로를 위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삶에 활력이 생기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어떤 분은 은퇴 후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봉사활동을 목표로 삼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마라톤 완주를 목표로 운동을 시작해 건강과 성취감을 함께 얻고 있죠.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한 단계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이루어 나가면 삶이 더욱 활기차게 변합니다. 여덟째, 시간을 의미 있게 써야 한다. 60 이후에는 시간이 많아지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면 무료함을 느끼고 오히려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한 분은 퇴직 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어떤 분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또 다른 분은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과의 유대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있죠.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하루를 계획적으로 보내고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취미든 운동이든 목표를 가지고 시간을 보내면 더욱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홉째,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현재를 즐겨야 한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후회와 미련에 얽매이면 현재를 놓치게 돼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젊었을 때 더 많이 여행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식들에게 더 좋은 부모가 되지 못했다는 후회를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더 많은 사랑을 주기로 결심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건강을 미리 챙기지 못한 걸 후회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시작하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죠.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대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열째, 인생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법을 생각해야 한다. 60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고 또 다른 분은 자선단체를 통해 기부하며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손주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주며 가족들에게 좋은 영향을 남기고 있죠.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인생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며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남길지 고민해보세요. 오늘 우리는 60 이후의 인생을 더욱 의미 있고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어요.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말고 돈도 나를 위해 쓰면서 진짜 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며 끊임없이 배우면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죠. 또 목표를 세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고 과거의 후회는 내려놓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남은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보내야겠죠. 결국 60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할 때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